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의 혁신투자 부역투 디잡스입니다. 계속되는 3기 신도시 혁신 청약 전략 시리즈, 이번에는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인천 계양지구 영상을 보시기 전에 대장지구 영상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텐데, 대장지구와 계양지구는 이렇게 서로 연접해 있어서 이 두 개 지역의 연계성을 고려한 개발 계획이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계양 신도시 역시 대두되는 문제점은 바로 지하철 계획이 현재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들 중에서 이 계양지구가 선호도 순위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데, 사전 청약은 또 가장 빨리 시작합니다. 2021년 올해죠. 7월 8월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공급 순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왠지 느낌이 과천 신도시 사전 청약에 무조건 당첨일 것 같은데, 과천보다 먼저 하는 이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을 했다가 덜컥 당첨이 돼버리면 과천은 아예 청약조차 못한단 말이죠. 계양 신도시에 청약을 해서 덜컥 당첨이 돼버리면 기쁨보다는 뭔가 왠지 후회가 더 클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내지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가장 먼저 분양하는 이 계양지구 사전 청약의 기회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대중들의 심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럼 청약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 계양지구에 무조건 청약을 해야 돼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청약 경쟁력이 많이 뒤처진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 사전 청약하는 이 인천 계양지구의 모든 것을 그냥 올인하셔야겠죠. 네, 이런 청약 전략이 바로 바늘 구멍을 뚫고 치열한 청약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제가 부천 대장지구 청약 전략 영상에서 GTX-D 노선과 원종 홍대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했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원종 홍대선은 서부광역철도라고도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수익성 검토에서 양호하게 나왔지만 차량기지 문제, 그리고 지자체 상호협력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였지만,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결정이 되면서 부천시에서 대장지구까지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종에서 이렇게 부천 대장지구까지. 여기 최근 현대건설을 통한 민자 사업 방식으로의 추진이 확정되면서 이 현대건설도 원종 홍대선을 부천 대장지구까지 이렇게 끌어오자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면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가 되었죠. 이번에는 GTX-D 관련 내용입니다. 도심 접근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천, 그리고 김포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GTX-A, B, C 3개 노선 외에 새로운 GTX-D 노선이 갑자기 급부상하게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Y자 형태가 최적이라는 연구 용역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 사업비가 무려 10조 원이 오버되기 때문에 이런 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는 여기 김포와 이렇게 하남을 잇는 노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대장지구와 계양지구, 그리고 검단 신도시를 지나서 김포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GTX-D가 한강 이남 지역, 바로 강남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쪽에 부천 대장 신도시 그리고 계양 신도시, 검란 신도시까지 개발되면서 인구 유입이 폭증함과 동시에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은 꼭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인천 계양신도시 토지이용계획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양신도시를 다른 말로 계양 테크노밸리라고도 하는데 보시다시피 자족시설 용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파란 색깔. 이게 다 자족용지예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만든 건데 이게 입주기업들에게 토지를 원가로 공급하고 그리고 취득세도 50% 감면 그리고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뭐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식정보와 IT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 뭐 이러한 생각인데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3기 신도시 전부가 이런 자족 용지 비율이 다들 너무나 높거든요. 신도시에서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배드타운인데 신도시 자체 내에 이렇게 자족 기능을 강화해서 배드타운을 막겠다 뭐 이런 계획인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족 용지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가 이 자족 용지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도 됩니다. 기업들 입점을 못할까봐, 기업들 유치를 못할까봐서요. 여하튼 유망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고요. 계양신도시에는 현재 지하철 계획은 없지만 SBRT, 슈퍼 BRT 계획은 있고요. 이 SBRT가 들어서는 정거장마다 이렇게 특별 계획 구역으로 계획을 해서 대규모 복합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대형 앵커 시설 유치 여부에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부천 대장지구 바로 옆에 있죠. 이 부천 대장지구와 연계성을 위해서 이 굴포천 수변공원을 잘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저는 만약에 계양지구 내에 아파트 말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이 북쪽의 자족시설 용지가 있죠. 여기에 저층부에 설계된 근린생활시설 상가, 이 상가에 관심을 둘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렇게 입주를 하면서 비즈니스 종사자들은 많아지겠죠. 그럼 이 수변을 따라서 식음 관련 업종들, 막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음 관련 업종들이 많이 입점하게 될 겁니다. 분양 가격만 뭐 적당하다면 높은 임대차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수변공원 쪽 상가 투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양신도시 청약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사전 청약은 올해 7, 8월에 예정되어 있죠. 가장 빠릅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2차는 2022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양신도시에는 현재 지하철 계획이 없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선호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 또한 가장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계양신도시부터 적극적으로 청약에 도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지구는 광역시예요. 광역시. 그리고 비투기가열지구로서 우선 공급 비율은 50%고 거주 요건은 1년입니다. 1년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을 하는데 이때는 거주 요건이 따로 없고 여기 인천 당해 우선 공급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다시 수도권 거주자들과 경쟁이 붙어서 당첨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 청약 시에 인천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주 요건이 1년이 안 됐어요. 그래도 우선 공급에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약 때까지는 거주 요건 1년을 꼭 채워야 됩니다. 이거 못 채우면은 탈락. 사전 청약에서 당첨된 게 효력이 없어지고요. 만약에 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거주 요건은 2년으로 늘어난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송도 신도시 그리고 검단 신도시 등 이런 인천 지역에서 대량의 주택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청약 통장은 많이 소진되었겠지만 그래도 인천이 뭡니까? 광역시예요. 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인천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청약 점수가 꽤 높더라도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예상 커트라인 한번 보실게요. 인천 계양지구는 부천 대장지구와 비슷한 청약 플랜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사업지구 내에 SBRT가 계획되어 있긴 하지만 지하철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비해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청약 경쟁은 약간 덜할 것이다. 그래서 청약 경쟁력이 좀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사전 청약하는 이 계양지구를 적극 공략을 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계양지구 공공아파트에 도전 가능한 청약 요건은 이 정도로 제가 커트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참고만 하시고요. 확실한 것은 이 기준에도 한참을 못 미친다. 그런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계양신도시 민간아파트는 뭐 언제 분양할지는 모르겠지만 청약 가점 50점대 뭐 이 정도. 청약 분위기가 한풀 꺾이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40점대도 도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남 교산지구나 남양주 왕숙지구 뭐 이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정말 날카로워야 하는데 날카롭지 못하다, 무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판단이 선다면 눈높이를 좀 낮춰서 공략 가능한 지역을 찾아야겠죠. 공략 가능한 지역, 이 계양신도시가 그나마 만만한 곳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첨 가능성이 있는 곳에 올인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역투 디잡스였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